이곳에 전북 여연의 노현정 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미투 시민운동이 지역 사회 또는 지역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좀 질문이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어렵네요. 지역 사회 또는 지역 여성에 미친 영향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저희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상담소는 아니에요. 상담소는 아닌데 작년에 1년과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저희한테 전화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나 미투하고 싶어요였거든요. 근데 그 미투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투,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했어요를 미투하고 싶어요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왜 상담소 아닌 여연으로 전화를 할까? 처음에 좀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하거든요. 이제 상담소 시설로.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서지현 검사의 영향도 있었죠. 피해자다운 피해자의 이미지가 우리 여성들 스스로에게 도전받았다.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10년 전에 대학 시절에 자기는 성폭력을 당했어도 꽃뱀이라고 불렸었다. 대학 안에서. 근데 지금 미투 운동도 일어났고 나는 그때의 가해자를 폭로하고 싶고 미투 운동 하고 싶고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지역 언론사를 연계해달라. 막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대응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전화받으면서 어쨌든 이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어쨌든 여성들 스스로에게 도전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피해자들은 다양한 조건과 치유의 과정 거치지만 그간 법이나 제도 속에서 어쨌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고통을 증명해야 했었잖아요. 네. 그럼 사실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빠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라는 어떤 정체성이 병리화되고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이 존재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투 운동을 통해 어쨌든 미투를 언급한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적극적으로 싸움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네네. 그 전화하셔서 말씀하신다는 분들 얘기 들었을 때 좀 막 네.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네. 약간 소름이 오면서 찡한 포인트.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전북 지역 미투의 첫 번째 어쨌든 최경성 사건이라고 최모 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의 피해자를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 2018년 2월쯤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타임 속에 제가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계속 됐었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내가 언론에 나서서 내 얘기를 하겠다고 한 피해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성운동은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성명서를 쓰거나 기자회견 하거나 이런 방식 운동을 해왔는데 이 당사자는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속으로는 수없이 말렸어요. 그 사람. 그리고 실제 만났을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군요. 예.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지만 그때의 저를 되돌아간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할지. 그때랑 똑같이 말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라고 말할까 그건 정확히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나서의 그 당사자가 겪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혼자 겪고 있고 혼자 그거를 견뎌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크죠. 보이거든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쵸.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그런데 또 씩씩해요. 씩씩한데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래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도 같아요. 너무 자기 어쨌든 온 삶을 내걸고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사건은 법정 구속이 되어서 지금 그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지만 그래도 계속 2차 가해는 있고 그 사람이 어쨌든 이 지역 안에서 살아가야 할 정말 거친 숲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도 되게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숙연해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또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했을 때 아까쯤에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지원해주는 센터 쪽에 먼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공론화해보자 해서 단체나 그게 이런 아니에요. 쪽으로 가는 방식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작년 미투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미투 운동에 대부분의 저희한테 전화 왔을 때 대부분 저희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물론 상담소 쪽으로 들어왔었는데 대부분 미투 운동의 그 성폭력 피해 경험들이 그 아주 오래된 사건들이었어요. 최대 제가 전화 받은 상담 중에는 20년 전 사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이거를 물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네가 잘못했다. 너가 꽃뱀이었던가, 너의 어떤 행실이 문제였고, 너의 옷차림이 문제였고, 너가 술을 먹어서 문제였고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이 충동 조절을 못한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이렇게 소리 말하잖아요. 하시는 그때 그쵸. 당시에는 그거를 말해도 그렇게 너는 피해자다운 피해자라고 하는 걸 낙인됐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 왔던 건 대부분의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전화가 오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어쨌든 이제 그 성폭력 피해를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이거를 드러내서 가해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신 거죠? 아니, 그냥 뭔가 생각이 되게 많아져서. 아, 그러셨구나. 네. 네네. 그 이제 말씀하신 그분은 지금 본인이 그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약간 그래요. 궁금함도 있고. 저도 한 씩씩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어떠실지. 그렇죠. 저도 이제 전화를 통해서 실제 만나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1년 반 되는데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이 안 되는 이제 지금 전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피해를 그 경험들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갈까?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법정 구속을 시키거나 재판 중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도 못하고 말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정리한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그게 생각나면 그분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잘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생존자 분들의 이 미투 운동을 하겠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 네. 생존자 분들이 그 이후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듯 2차 피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행됐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오롯이 혼자서 지금 견디고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거가 또 한정적이고 맞아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아, 그렇게 뭐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저는, 근데 또 누구보다도 저희가 이제 피해자다운 피해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도 많이, 뭐랄까요. 그것에 이미지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에 있어서 제가 그때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했었나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후회가. 왜냐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제가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령 도와주고 싶더라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혹은 불가능한 것인데도 어떤 또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더 우리가 더 함께 해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후회 같은 거, 만약에 근데 반성 같은 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네. 그 다음에 그런 동일하진 않지만 다 그런 유사한 일이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그렇죠. 개편하거나 바꿔가는 방향의 힘을 받으면 되는 네, 게 네. 아닐까 그래요. 하는 생각이 제 드네요. 스스로 이제 반성할 때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예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생존자들 자체의 마인드 자체도 변하고 피해자다움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대응하는 맞아요. 방식들을 보면 지금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그렇죠. 안 변한 다른 많은 한남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줄여서 쓰시면 상처받으세요. 예, 단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자들 네. 뭐 이렇게요. 네.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전북에 살고 계시는 네. 여성들이 네. 지금 미투 시민운동을 지금 계속 지켜봐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제들이 남겨져 있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네. 같이 얘기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과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서울 중심적으로 어쨌든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또 이제 서울 중심의 단체들이 국회나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저는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뭐 과제라기보다는 이 미투 운동은 사회적 책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뭐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성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왜냐하면 성적 폭력의 피해자들이 많으면 하나의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주변인, 공동체, 또 사법기관까지도 수많은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시작된 미투로 표현되는 어떤 한국의 성폭력 피해 경험의 말하기 운동은 뭐 기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거 또는 하지 않았던 가족, 학교, 공동체, 뭐 법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투 운동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과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법정 싸움에 들어갔어요. 피해자들이 이제 공소시효에 안 걸리는. 근데 이 피해자들 정말 자기의 삶을 걸고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어쨌든 법정 구속이 돼서 실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사건인 어느 대학교에 미투 가해자 사건이 지금 이제 곧 4차 공판이 있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전면 서명했습니다. 부인한다는 그분. 그래서 정말로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그 마음 이상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길거리에 거리에 우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들이 엄청 많지만 실제 지금 법정 싸움 하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제 법정에선 되게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이 저희 미투 운동의 1년 반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피해자들한테 왜냐하면 지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고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당신의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이었고 라는 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너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법정 싸움이 우리 그런 구호 외쳤거든요.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은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구호가 딱 맞는데요.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가해자분들. 그렇죠. 예. 가해자분과 그 주변 분들은 네. 본인이 네네. 이제 뭐 그렇죠. 그렇죠. 어제 그 생각나네요. 모 아나운서. 그러게요. 그분도 네. 참.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무게가 너무 다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 한쪽성에 그 관용적인 태도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그게 권린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재교육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온 국민이 재교육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원래 출판사에 근무했었는데 한 2007년인가에 나왔던 프랑스 저자의 책을 저희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었어요.
킹콩걸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음. 여자분인데 그 10대 때 가출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거를 나를 피해자다운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난 신체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왜 니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보느냐. 이게 정말 기분 나쁘다. 이런 시험하면서 그게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와서 그때 당시 뭐 한국에 저자가 오고 영화도 상영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책을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2007년, 8년 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면서, 내가,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 당하고, 피해자는 상처만 있고, 피해자는 일상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뭔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이 네네. 되게 약간 충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정리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무리하게 정리를 하지 말게요. 그렇죠.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그렇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요? 네네네. 그래서 좀 네. 생각이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네. 피해자는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의 정형화된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그게 네.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르게 어떤 사건이 닿았을 때 모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양상 감정을 반응하는 양상은 개개인의 편차나 특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거를 성폭력 피해자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정형화하지 않고 개인화해서 다 개개인의 특질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일반화하려고 하지 않는 걸 항상 예의 견지하고 내가 그런 하게 편해지는 부분 있잖아. 일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반성하는 건 꼭 여성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거니까요. 전 더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반성하는 부분이 나를 더 성장하고 키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만 느꼈다면 10을 느끼는 민감한 사람이 돼서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거고 만족스럽다고 생각. 계속 나아지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걸 요구를 받지도 않았고 너무 편하게 사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약간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 네. 부럽네요. 네. 그런 부러워요? 면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더워지는군요, 여기가. 그쵸. 이제 왜 상의를 탈의했는지 알겠죠? 네. 인기점이 점점. 더워지네. 진짜 더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마지막에 드렸던 네. 질문이 성평등을 지지하는 일반 여성에게 줄 수 있는 활동가로서의 메시지. 한 질문들이 하나같이. 어렵네요. 그렇죠. 다시 현학적이다. 들어보시니까 어렵죠. 그렇죠. 저희가 질문을 봐도 어려운데 대답을 해주시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투 운동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 운동이다. 이걸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메시지가 멋져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은 힘을 주는 운동이고 힘을 받는 운동이고 누군가의 말하기에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나도 응답을 통해서 듣고 공감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사회적 운동인 것 같고 저 또한 1년 반의 시간을 물론 지치고 힘들기도 했고 일이 너무 많아서 잠 못 자기도 했죠. 주말을 다 반납하면서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기도 했었는데 돌아보니 뭐랄까요. 감격적이었던 순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질문에서 제가 보통의 여성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난 한 7일 한 2주 가까이 그 지난 1년 반 동안의 미투 운동의 기록을 전시하고 전북 지역 여성 작가들과 하는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올까?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정리라고 하는 시간,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와. 근데 거기 이제 메시지를 쓰는 란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의 활동가들도 많이 왔지만 메시지가 한 40장, 50장 가까이 남겨졌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의 여성들이 내가 지금 활동하는, 여성운동하는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일하는 나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그걸 보고 너무 울컥한 거예요. 저는 이 말 듣니까 지금 이 말보다 약간 눈물 고이려고. 네, 그래서 제가 활동가로서 보통 여성들에게 남겨줄 메시지는 없어요. 저는 그냥 이거를 어쨌든 하다 보니 하게 된 거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걸 하는 건 그런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해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지 저가 남길 메시지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동안 메시지 중에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읽어주는 걸로 저 세 번째 질문에 대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몇 네네. 개 가져왔는데 첫날에 2명의 여성이 와서 한 분이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보고 울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을 수 있을지 읽어볼까요? 근데 우실 것 같으면 저희가 읽을까요? 네. 근데 이분이 2019년 0627 첫날 오셨거든요. 생존자라고 쓰셨어요. 근데 이제 약간 대화체로 썼는데 뭐냐면 엄마는 말했다. 그때 말하지 않은 네 잘못이야. 아빠는 말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니? 오빠는 말했다. 우리 가족의 불행은 모두 너 때문이야. 친구들은 말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얼른 독립하자. 돈 벌어서 고소하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나의 삶이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이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가지고 진짜 눈물이 모르게 차오르네요. 네, 이 메시지를 보고 내가 정말 우리가 이걸 기획하고 이걸 공유하는 걸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그때 당시 딱 2명의 관람자가 왔지만 그걸로도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이 메시지 하나하고 몇 개 더 해도 되나요? 네네네. 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20살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되게 평범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나이를 말하는 것처럼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편견을 갖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쵸, 메시지도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페미니스트 얘기 못했거든요. 그쵸. 사실 여성운동 안에서도 여성 활동가라고 표현했지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얘기 못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쵸.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저는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땐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책을 냈겠죠. 근데 그냥 당당히 말씀하셔서. 그랬구나. 근데 운동판 잘 안에서는 또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육을 나갈 때도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을 안 들으니까 뭔가 중간의 단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랬고요. 네. 몇 개 더 읽어보면 같이 알바를 하는 31살 남성은 내게 당신 세대가 겪은 성차별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생존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의 사례를 요구했다. 증명할 필요 그 자체가 내게 버거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도 순간 여기 올라오면서. 아니, 왜 증명을 네,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는데. 그들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증명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거고. 자기들을 승인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쵸. 마지막 하나만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도 함께하니 용기로 바꿀 수 있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변하지 않았던 세상은 조금씩 크고 작게 바뀌고 있다. 나는 나를 응원하고 당신도 응원하며 당신과 나의 이야기와 경험도 응원한다. 우리는 이곳, 외계도 다른 나라도 다른 지역도 아닌 바로 이곳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여운이 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통의 여성들이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 활동가들한테 더 강렬하게 남고 뭔가 일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의 메시지보다 이분들의 메시지가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에게 더 강렬하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네.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네. 아니면 들을 때마다 네. 드는 생각이 네. 어쩜 이렇게 다들 생존자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는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아득바득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옆에 지지자들이 있다라는 든든함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마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울컥하면서도 네네. 따뜻해지고 막 맞아요.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이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네. 건지 미지근한 물에 계속 있으면 안 되나. 참 그러기가 네. 쉽지가 않네요. 네네. 어쨌든 네. 오늘 네. 와주셔서 별 감사하고요. 말씀을요. 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또 다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랑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하고 소감이요? 소감이요? 네네. 아니 뭐 저는 법정 싸움이 걱정이 돼서 계속 네네. 법정 싸움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법정 싸움의 피해자들이 두 번의 상처를 받지 않고 더 건강하게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팟캐스트 안에서도 이 지역의 다양한 여성 사안들이 이야기되고 뭐 이렇게 공유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